정부가 제주도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 싸널병원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초고층 건물과 외국인 카지노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의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명 섬 관광지들이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창사 46주년을 맞아 세계 섬 관광지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설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던 상인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중국 싸널병원을 둘러싼 의혹, 지난달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500억 원을 투자해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을 짓겠다던 중국 싸널병원. 그러나 모기업의 대표는 구속됐고 재정 상태는 빈약한 부실기업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싸널병원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정 상태의 악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현지에서 구속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의 투자 실행 가능성이 최종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판단 근거로 삼아서 저희가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지만 정부와 제주도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싸널 회장의 구속 사실과 회사 부도서를 확인해 제주도에 통보했지만 제주도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인지 사실이 이제는 설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허가권자로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제주도는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회신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문서로 오가거나 이렇게 했던 건 없습니다. 저 딱 찾아봤는데. 복지부는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도 제주도가 똑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제주도도 한편으로 이게 5월 신속 승인 요청에 이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역시 이제 그런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건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승인 불허로 일단락됐지만 정부나 제주도나 부실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믿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한 셈이어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 초고층 건물과 외국인 카지노 허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업자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의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우범 의원은 건축 허가 절차가 끝난 드림타워 사업을 중지시킨 것은 도지사의 집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재반 절차가 다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이걸 가만둬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녹지그룹이 아닌 제3자가 제주도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하겠느냐.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사업자인 동아투자개발이 고도를 낮추는 등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지 만약에 임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고 저 문제가 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직권 취소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 지사는 기존 카지노의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신규 카지노 허가는 언제든 감독기구 정비되면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래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 개발 방향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 폐지 요구와 함께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그 실명제라든가 금융 실명제를 적용해서 실제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면 아마 몇 배 이상의 중국인 토지가 실제 수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밖에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임시대책 강화 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물류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감사원이 4년 만에 제주도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감사 인력 24명을 투입해 제주도와 행정시의 재정 운용과 인사 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도정에 불거졌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기관 운영 종합감사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실시됩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제주 진출로 난개발과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창사 46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섬 관광지들이 대규모 자본의 공습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일본 자본의 투자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한 미국 하와이의 사례를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의 진주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섬 관광지 하와이. 지난해 하와이를 방문한 관광객은 800만 명. 이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일본인은 하와이 경제를 지탱하는 큰 손입니다. ハワイのいいところは、まずビーチがあって、で、あともうショッピングがいっぱいできるところがいいです。 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하와이의 주택 평균 가격은 7억 5천만 원, 아파트 임대료는 140만 원. 부동산 가격과 상승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건축자재들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 가격이, 그 감정 가격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이 이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투자하는 사람이 더 생기고. 이에 따라 하와이 주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최근 옛 도심의 건물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완화와 함께 고층 콘도미니엄이 10여 군데나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과열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콘도는 한 채에 최고 1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This is very stable and it's a growing market and people know that so they can make money here. They don't buy to live, they buy to invest. 하와이에서도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은 관광 산업의 큰 몫을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보다는 부유층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논란은 이곳에서도 똑같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우도 도항선의 네 번째 사업자가 취항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성산읍 주민 320명으로 구성된 성산 마린해운이 성산항과 우도를 잇는 도항선을 취항하기 위해 어항시설 사용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 마린해운은 320톤급 선박 2척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 7월 기존 선사와 제3도항선 사업자 간 소송이 끝나자 사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도 도항선에는 3개 선사가 8척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창 익어가고 있는 노지감귤은 다음 달 초부터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설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는 얌체상온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감귤밭. 나무에 달린 열매는 대부분 짙은 녹색으로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 한쪽에 감귤 수백 상자가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을 걷어보니 아직 덜 익은 감귤이 박스마다 가득하고 지름이 5cm도 안 되는 미숫가도 수두룩합니다. 작은 것들도 다 따고 주변에는 강제 착색에 사용한 화학약품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은 20kg 들이 컨테이너 700여 개로
14톤이 넘습니다. 착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소통까지 이용했습니다. 3일에서 5일만 약품을 써서 숙성시키면 비싼 하우스 감귤로 둔갑시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학교에라도 더 빨리 돈 벌어보자 됐어요. 자치경찰은 적발된 감귤을 모두 폐기하고 중간 상인인 62살 장모 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출하하게 되면은 감귤 맛이 안 좋게 형성돼서 가격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감귤 강제 착색 행위는 5건으로 54톤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은 극초생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강제 착색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현직 소방간부가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모 소방서 소속 35살 정모 소방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스마트폰 사진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안 종합성과평가에서 제주경찰이 또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올 상반기 치안평가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4대 사회학범죄에서 15위를 기록했고 경비활동 종합평가에서 11위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주경찰은 2010년 이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창사 46주년 기념식이 오늘 본사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최진용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6년 동안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만큼 창사 기념일을 일신 우일신의 계기로 삼아 보다 튼실한 방송사로 도약하고 진한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방송 발전에 도움을 준 외부 인사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고 우수 사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공청회가 오늘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청 인원을 줄여 일선학교에 배치할 경우 본청 직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조직 개편으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협력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 방침에 따라 사퇴한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원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정교수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기관장 등입니다. 제주도는 일괄 사표를 받은 산하 공공기관장 8명 가운데 6명을 교체하기로 하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노조가 한라대 입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라대 노조는 오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입학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은 감사위 감사 결과 확인됐지만 입시 원서를 허위로 변경하고 후순위 예비 합격자를 부당 합격시킨 부분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